후회버리는 습관. 1. 방향 설정. 어느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이다. 정전이 와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 28층에 위치한 집까지 힘들게 걸어 올라간다. 초인종을 누르고 보니 주문한 집이 아니다. 옆동과 착각한 것이다. 할 수 없이 다시 28층을 걸어 내려가 그만큼 다시 올라가야 한다. 최선을 다해 애썼지만 성과는 별로다. 그렇다면 배달원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목적지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이를테면 큰 돈을 버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다. 실제로 큰 돈을 벌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를 멀리해 모두 주변을 떠나고 건강마저 해치고 말았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돈만 남은 것이다. 누구나 그렇듯 인생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랐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지만 내가 맞닥뜨린 세상은 달랐다. 만약 당신에게 1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선고를 받으면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가? 이 질문 앞에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1년이라는 시간의 선택지 앞에서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결심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갈망할 것이다. 나는 거꾸로 묻고 싶다. 그렇다면 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삶의 방향성을 묻는 4가지 질문. 자기계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는 날까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죽어간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삶의 방향성의 핵심이다.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살면서 가장 뿌듯했던 사건은 무엇이고 언제 보람을 느끼나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 무엇을 할 때 가장 신이 나느냐 하는 질문이다. 사람마다 즐거워하는 지점은 다르다. 회사 업무를 볼 때 신바람이 나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술자리를 가질 때 기분이 가장 좋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셋째,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나 하는 질문이다. 은퇴하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늙고 싶다든지 저마다 꿈꾸는 내일이 있을 것이다. 넷째, 당신이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이 중요하다. 공부 중 가장 중요한 공부는 자신에 대한 공부이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답은 없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자기를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강점을 찾아 인생의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생산성이 올라간 원동력은 내 강점과 하는 일이 매치되었기 때문이다. 강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끌리고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성과가 난다.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거나 그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렇다면 자신의 강점이다. 강점에 집중해야 생산성이 오른다. 생산성의 정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다. 적게 투입해서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 생산성의 핵심은 단순화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집중이다. 약점을 보완하기 전에 강점에 집중해 좋아하고 잘하고 돈이 되고 사회에 보람이 되는 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거기에 비용과 시간, 에너지를 쏟으면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 후회하는 습관 2. 시간 관리. 참다운 변화를 이끄는 습관의 핵심 중 하나가 시간 관리다. 시간 관리의 핵심이 바로 미리미리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삶의 가장 큰 가치는 자유이다. 요즘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커 보인다. 이른바 파이어족이 그렇다.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 일찍 은퇴해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자는 것이다. 이 말의 핵심이 바로 자유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꿈꾸는 대부분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향한 자유이다. 싫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다. 결국 인생은 시간이다. 시간을 잘 쓰면 좋은 인생이 되고 시간을 낭비하면 나쁜 인생이 된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 시간이란 무엇일까? 법정 스님은 시간을 목숨으로 정의했다. 맞는 말이다. 내게 무차별적으로 시간을 내달라는 것은 내 목숨을 내달라는 것과 똑같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스승이다. 가장 좋은 스승이 시간이다. 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된다. 둘째, 돈과 시간을 쓰는 용도를 바꾸면 된다. 시간을 지금 어디에 가장 할애하는지 되돌아보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처럼 살면서 내년 이맘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막힌 일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다. 이 말은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이다. 시간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밀도 있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어젠다이다. 시간 관리는 곧 인생 관리다. 우선 소중하고 급한 일에 시간을 써야 한다. 문제는 급하지 않지만 소중한 일과 급해 보이지만 소중하지 않은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핵심이다. 많은 사람은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다른 말로 급하지 않지만 정말 소중한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다. 건강한 몸은 몇 개월 만에 찾을 수 없다. 전문성을 갈고 닦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부분의 소중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린다. 소중한 것은 당시에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히 여긴다. 자기계발은 시간 관리이고 시간 관리의 핵심은 그런 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루하루 닥치는 일을 처리하느라 쫓기지 말고 일상에서 운동, 독서, 글쓰기, 관계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이다. 급하지 않지만 정말 소중한 일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라는 것이다. 시간 관리야말로 내 삶이 변화하는 습관의 핵심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후회를 버리는 습관 3. 메모. 당신은 뇌를 믿는가? 당신의 기억을 믿는가? 당신은 혹시 메모를 열심히 하는가? 나는 메모광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 좋은 아이디어는 휘발성이 강하다. 순식간에 나왔다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사라지고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메모는 사소한 습관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기계발의 무기를 장착한 것과 똑같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메모를 훨씬 파워풀하게 활용할 수 있다. 나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메모하지 않으면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고
번번이 같은 질문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는 스마트폰의 상대에 대해 꼼꼼히 기록한다. 사람들은 내게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냐고 묻는다. 나는 속으로 스마트폰을 어루만지면서 대답한다. 이 안에 모든 보물이 들어있답니다. 메모가 중요한 첫째 이유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점과 사용해야 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메모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메모를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메모가 중요한 이유는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넷째, 메모는 훌륭한 학습 수단이기도 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신뢰이다. 신뢰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메모이다. 오늘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잘 메모하고 자전거 바퀴살이 퍼져나가듯 메모를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면 당신의 삶은 훨씬 생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당신이 무심코 적은 한 줄의 메모가 자전거 바퀴를 굴리며 상쾌한 바람을 가르듯 새로운 내일로 이끌 것이다. 후회버리는 습관 4. 질문.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엄청난 돈과 능력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인생 가장 큰 스승은 누구인가? 만약 사형 선고를 받고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질문하려면 궁금한 것이 많아야 한다. 호기심이 많아야 한다.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알고 싶은 것이 생긴다. 그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질문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다. 모든 질문이 다 소중한 것은 아니다.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 리더십의 핵심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한다.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는 사람보다 좋은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이란 어떤 것일까? 첫째, 통념에 저항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통념은 모든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말이다. 통념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혁신은 통념에 저항할 때 나온다. 둘째, 제 정의를 묻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변화의 재정의는 이렇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제 정의야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질문이다. 셋째, 시간과 공간의 축을 바꾸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지금이 아닌 미래, 여기가 아닌 바깥으로 시선을 확장해 시간과 공간의 축을 바꾸는 질문이야말로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습관을 깨우는 대답을 불러올 수 있다. 넷째, 역지사지의 질문도 좋은 질문이다. 많은 사람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당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의 습관 속에 당신이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의 대답이 있다. 후회를 버리는 습관, 대화. 가장 좋은 대화는 무엇일까? 품질이 좋지 않은 대화는 무엇일까? 남에 대한 뒷말, 현실과 상관없는 가십에 대해 웃고 떠드는 것은 바람직한 대화가 아니다. 가장 좋은 대화는 너와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너에 대해서 이런 것이 궁금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대화는 모닥불과 같다. 누군가 계속해서 장작을 집어넣어야 모닥불이 탄다.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 누군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도 보탤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어떤 책이나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할 때 내가 응수할 수 있어야 대화에 불이 붙는다. 내가 장작을 얹지 못하면
이내 불씨는 사그라진다. 대화 역시 끊임없이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한 까닭이다.